안녕하세요. 저는 2023학년도 임용시험에서 서울 지역에 합격했습니다. 관현악 전공이고 교직이수를 했습니다. 졸업 후 2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요. 첫 번째 시험에서 최종 탈락, 이번 시험에서 최종 합격했습니다. 사실 지난번 최종 탈락하고 너무 힘들어서 공부를 그만두려고 했었는데요. 그래도 다시 도전하고 힘듦을 극복한 결과 좋은 결과가 있어서 매우 기뻤습니다. 저는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수강하고 합격한 언니의 추천으로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정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와, 정말 이건 너무 좋다 라고 생각했던 점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저는 교재 구성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재에는 핵심적인 내용과 함께 중요한 악보들이 수록되어 있었는데요. 기본 틀을 탄탄하게 잡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강의 초반에 교수님께서 교재 자체를 단권화하여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 않고 추가적인 내용들을 교재에 직접 필기하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들으며 사용했던 책을 바탕으로 단권화를 해서 회독을 돌리니 더욱 효율적인 공부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강의의 명료함입니다. 이미정 교수님께서는 매우 방대한 임용시험 범위 중에서도 특히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을 명료하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왜 시험에 출제되기 어려운지 등을 논리적인 이유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사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불안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모든 내용을 다 챙겨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저는 이미정 교수님이 이러한 논리적인 이유를 바탕으로 한 믿음이 가는 명료한 강의 덕분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강의력도 정말 좋으셔서 강의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자료들입니다. 강의 중에 교수님은 관련된 다양한 그림이나 영상 등의 자료를 실제로 보여주십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실제로 존재하는 자료들을 함께 보게 되면 추상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억에 더 생생하게 남고 잘 와닿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에서 악보를 제시하고 아리아를 부르는 주인공의 이름을 쓰라는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그 곡이 수업 시간에 영상으로 보여주셨던 수많은 악곡 중 하나였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그 아리아를 노래하는 영상을 실제로 보여주시며 이와 관련된 교수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신 점이 생각나서 문제를 쉽게 잘 풀 수 있었습니다. 저는 2022년 이미정 교수님 3월에서 11월 패키지 강의를 직강으로 수강했습니다. 우선 3월부터 6월까지는 학원 진도에 맞춰서 공부했는데요. 강의를 매우 집중해서 들으며 꼼꼼히 필기한 후 돌아와서는 한 주 동안 배운 내용을 읽기를 반복했어요. 한 주간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배운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읽었고요. 두 번째로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개론서 부분을 읽고 필요한 내용을 교재에 추가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형광펜으로 핵심 내용을 밑줄 치며 다시 읽었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해 외우기를 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방식으로 음악교육론, 서양음악사, 국악을 모두 하려면 은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전체적으로 이 시기는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앞으로 외워야 할 내용에 대해 잘 생각하며 정리해두는 시기이면 좋겠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는 영역별 문제풀이반이 진행됩니다. 교수님께서 범위를 나누어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제공해 주시는데요. 저는 문제풀이 수업을 듣고 복습하면서 교재에 없는 내용 중 외우고 싶은 내용을 포스트잇에 적어서 붙였습니다. 그리고 몰라서 못 풀었던 문제 중 찾아보면 교재에 내용이 있었던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빨간색 펜으로 밑줄을 그었어요. 마지막으로 악보나 그림 같은 경우는 교재에 추가로 넣기 어려우니 태블릿으로 캡처해서 따로 파일을 만들어 모으고 수업에서 설명하신 내용을 다시 필기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태블릿으로 정리를 해두면 나중에 시험에 인접해서 한번 빠르게 보기에 매우 유용하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교재와 태블릿에 그때그때 정리를 해두면 다시 많은 양의 영역별 프린트를 볼 필요가 없어 매우 효율적입니다. 이 시기에는 진도표를 기반으로 공부를 하되 매주 추가로 보고 싶은 영역을 정해서 유동적으로 회독했어요. 예를 들어 이번 주 문제풀이 영역이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면 그 부분만 공부하고 좀 여유가 있겠다 싶으면 중요하거나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을 추가로 공부했습니다. 10월에서 11월에도 7월부터 9월에 영역풀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모의고사 풀이를 듣고 포스트잇을 교재에 붙이고 텍스트의 자료는 태블릿에 정리해 두었어요. 특히 이 기간에는 무한 회독이 필요한데요. 저는 회독을 할 때 전 범위 회독 계획표를 미리 세워놓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든 영역이 동일한 중요도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매번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루 단위로 해야 할 공부를 정해서 회독했습니다. 이 시기는 꼭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한으로 여러 번 반복해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관현악 전공이다 보니 2차 시험 중 실기에 대한 걱정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첫 회에는 1차 공부만 하기에도 너무 빠듯해서 차마 실기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받게 되었죠. 따라서 이번에 시험을 준비하면서는 미리 매일 조금씩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하루 공부를 모두 마치고 집에 돌아와 밤에 실기 연습을 했는데요. 하루에 범주범창을 최소 3곡씩 연습하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연습을 시작하게 되면 쭉 계속 연습해서 3곡 이상씩 연습하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조그만 목표부터 시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요. 시창청음은 실기 과목 중 가장 자신 있는 영역이었어요. 시창청음은 김남주 교수님 강의를 수강했는데요. 교수님께서 출제 가능한 다양한 리듬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시고 헷갈릴 만한 음정들도 비교하며 들려주셔서 좋았습니다. 다른 실기 영역들이 어렵다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점수를 최대한 얻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기는 정말 단기간에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업 시련은 스터디가 거의 필수일 텐데요. 저는 1차 발표 전에는 저 포함 3명이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발표 후에는 다시 팀을 구성해서 저 포함 3명이 만나서 스터디를 했어요. 이때는 실기시험 전에는 일주일에 2번, 실기시험 끝나고는 매일 스터디를 했습니다. 이때 실전처럼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만나서 지도안을 1시간 쓴 후 구상시간 20분을 가지고 실현했는데요. 이렇게 한 점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도안을 쓰는 지역이라면 이렇게 함께 시간을 맞춰서 지도안을 쓴 후 실현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수업 실현은 정말 연습을 할수록 늡니다. 하지만 단순히 실현 횟수만 많이 하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저는 학생과 상호작용을 하는 방식이나 지식을 가르치는 방식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해 고민했어요. 같은 수업 내용을 가지고 시험을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평범한 수업을 한다면 주목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험 준비 과정에서 교과서를 많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교과서를 보다 보면 특정 악곡이나 영역에서 공통되는 활동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시면 수업 구성이 좀 수월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정, 김남주 교수님께서 수업 실현을 2번씩 직접 봐주셨는데요. 이때 주시는 피드백과 아이디어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첫째는 계속 반복해 읽기입니다. 임용시험은 공부해야 할 범위가 매우 방대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열심히 외웠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돌아오면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반복해 읽다 보면 기억에 남아있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읽는 속도도 빨라지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을 계속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았던 내용이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시험에 인접해질수록 기간을 점점 줄여나가며 반복해 읽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메타인지의 활용입니다. 저는 100명의 합격자가 있다면 100가지의 공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만 합격한다는 것은 없을 거예요. 저는 저의 공부 성향이나 순간순간의 공부 상태를 파악해 이를 반영한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는 백지 쓰기를 선택하는 대신 한 번 더 읽기를 선택했고요. 스터디도 무작정 많은 것들을 하기보다는 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스터디만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독도 전체 1회독이 아니라 저의 상태에 맞게 유정적으로 진행했고요. 따라서 여러분들도 메타인지를 활용해 본인에게 맞는 효율적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용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 준비는 장기간의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반복하며 같은 패턴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지칠 수 있어요. 저도 이 점이 매우 정말 힘들었고요. 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꾸준히 그리고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만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잘 지도해주신 이미정 교수님, 그리고 항상 저를 믿고 지원해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또한 응원하고 도움을 준 선배님들과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